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은 뭐 이렇게 흔들리겠죠. 당연히 흔들리는데 오를 겁니다. 지구가 태어난 이후에 근래의 시장만큼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장이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새벽이에요. 지금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계획했었던 영상이 아닌데 좀 급하게 올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시장이 좀 빠졌죠.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오랜만에 한 1% 정도씩 빠졌어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슬슬 뭐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도 뭐 주식 비중을 줄인 이유 뭐 요런 썸네일이 나온다던가 폭락장이 온다, 뭐 큰 돈을 잃게 될 거다, 주식이 빠진다, 시장이 빠진다고 하는 이유 막 요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요게 옛날 그 뭐 하이텔 라우누리 시절도 그렇고 그 동호회 게시판도 그렇고 뭐 팍스네 뭐 이체 시절도 그렇고 뭐 유튜브 시절까지 와서도 요놈의 시장은 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또 광기를 조성하고 빠지면 빠진다고 공포를 조장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참 보고 있기가 좀 답답해서 좀 그래서 지금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뭐 지금 고점 구간에서 좀 이렇게 꺾일 때 분명히 또 이제 뭔가 본인들도 공포를 느꼈겠죠. 폭락론자들도 그렇게 해서 뭐 주식 비중을 줄인다 뭐 해서 뭐 좀 손절을 하더라도 뭐 비중을 줄인다 뭐 요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부터가 좀 많이 어긋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말씀을 올리려고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되냐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죠. 오랜만에 좀 비비다가 조금 그래도 요게 1%밖에 안 돼도 그래도 음봉이 최근에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조금 많이 빠졌어요. 야, 그러면 너는 어때? 너 말짱하냐? 아니요, 저도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팜이죠. 팜인데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얘도 거의 뭐 1065% 막 넘게 갔다가 지금 좀 빠졌죠. 얘도 거의 85.5% 갔다가 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동일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뭐 너는 포트 안 빠졌는데 뭐 시장 조금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 엄살 부린다고 그게 아니고 시장 빠지면 이제 다 같이 힘들지. 다 같이 힘든데 이제 그 기본적인 틀에 관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빠졌냐? 일단 델타예요. 델타 변이 때문에 빠졌고, 글로벌적으로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유럽 시장이 먼저 한번 휘청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휘청했죠, 어제. 그리고 오늘도 조금 휘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델타 이슈가 굉장히 좀 심하고 4차 대유행 사상 최고치 확진자를 찍고 있죠. 그러니까 휘청한 그런 모습인데 거의 대부분 좀 델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 델타 장난 아니지, 보고 있니? 너네 이 구간 혹시 기억나? 요거 다시 올 거야. 되게 무섭지? 장난 아니었어, 우리. 기억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구간에 좀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좀 무분별한 공포감 조성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때랑 통화 정책 기조가 완전히 판이 갈렸습니다. 지금 이때랑 아예 달라요. 지금 연준 대차대주표 계정만 봐도 밸런스 시트가 이때랑 지금 뭐 차이 나는 게 거의 뭐 배수가, 그런 배수가 없죠.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훨씬 더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깔려 있는 물량들이 다 있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이 과정을 큰 흐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돈이 시장에서 지금 한번 발생했던 그 이슈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코로나도 시장이 뭐 백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면역력이 한 번 있어요. 같은 이슈로 두 번 맞으면 그렇게 패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랑 이야기를 나누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2021년 4월 기사죠. 4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올해 인플레가 2% 넘어도 연중 정책을 안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연방 준비제도에서
세계에서 지금 돈을 쥐락펴락하는 연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요율이 비율이 2%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요게 상한이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몇 달 안 지났죠? 지금 2달 지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5% 인플레이션 용납 안에. 다시 번갈아서 보여드릴까요? 4월 말에 인플레 2% 넘어도 하도 사람들이 인플레 갖고 뭐라고 하니까 연준 정책 안 받고 이랬다가 갑자기 5%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왜냐면 5%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5%씩 감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5%씩 뚝뚝뚝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삭제가 됩니다. 파쇄가 된다고. 근데 요 돈이 떨어지는 만큼 주식시장이 사실 오르게 되죠. 현물의 가치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오르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요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주식이, 시장이 기업이 너무 좋아가서,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오르는 게 아니야,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도는 이야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현금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도. 그래서 요런 시장 기조가 왜 발생을 했냐, 이 인플레 요율이 옛날 5%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왜 이게 발생을 했냐, 양적 완화 때문에 그래요. 밑에 돈을 너무 많이 깔아두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요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판도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면 사실 저 코로나 이슈가 옛날처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슈로 이렇게 한번 면역이 생긴 그런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냐, 그리고 영래포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하나둘씩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요런 거 더 공유가 되고 많이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가 한 이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4,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얘네가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영래포 창구로 뒷구멍으로 4,800억이니까 4배, 4,800억 달러, 4배에 관한 돈을 흡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명목상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뒷구멍으로 돈을 사정없이 흡수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게 미국채 금리 10년물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어디까지 슛이 났냐면 그 사이에 지금 몇 주 안 지났는데 요게 요 보이세요? 1조입니다. 1조 달러까지 찍었어요. 이게 지금 딱 봐도 지금 역사상 없었던 그런 영래포 수치죠. 요게 제가 분명히 단기 창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요 금리가 요게 쭉 빠지면서 금리가 쫙 오를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분명히 제가 단기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게 언제 빠지냐, 이제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미국도 그 연방 예산을 딱 구성을 할 때 회계연도를 잡습니다. 그럼 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잡을 때 10월 1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연방 예산을 잡을 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 이전까지는 다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생각나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요 인프라 법안이 10월 1일, 그러니까 9월 말일 전까지 다 완벽하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걸 왜 잡고 있느냐? 요걸 왜 잡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인플레 온다, 이제 금리 오른다, 테이퍼링 온다, 시장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인플레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인프라를 지금 통과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일 이전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완벽하게 다 통과가 되고 결정이 딱 나는 순간 더 이상 얘네가 연준 입장에서 영래포 창구를 이렇게 머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후로
그때 전으로 쭉 빠질 거죠. 요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부터 금리가 조금씩 꿈틀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융주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 10월 1일 전에 요게 이제 쫙 풀리게 되면 금리가 샷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원상태로 쭉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왜냐면 단기 창구에서 먹어놨던 돈을 한 번에 쫙 풀잖아요. 그럼 돈이 다시 풀릴 거니까 돈 같이 하락하고 또 주식이 오르겠죠.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미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가 어디에서도 지금 반영이 되냐면 요 그래프를 잘 그려주셨는데, 요거 딱 보시면 지금 2021년 회계연도랑 2022년 회계연도랑 연방 예산이 또 그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무지막지하게 또 올랐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셔도 지금 돈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구나, 요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러시아 영상을 올렸죠. 근데 그 전에 중국 영상을 올렸어요. 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요렇게 좀 강압적으로 무시를 하면서까지 올리려고 하냐,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GDP로 지금 중국을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조는 이어질 거란 말이죠. 미국이 중국을 아득히 추월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중국의 내수 시장도 씹어, 그 다음에 15억 인구도 씹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통화 정책으로 GDP를 쭉 끌어올릴 겁니다. 그 와중에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고, 현물 자산의 가치는 주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이 기조 자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뭐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 내피셜이 아니라 다양한 요런 칼럼이나 연구 자료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10월 1일 회계연도 이전에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다 결정이 나고, 이제 요런 그런 기조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요걸 일봉으로 보면 안 나오고 주봉으로 보면 나올 건데, 요때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자, 요 시절 기억하시나요? 2016년 11월인데 요때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거의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6년 말에 2천이 안 됐어요. 이때는 지금처럼 주식 열풍도 없었죠. 요때 2017년 말 1년 만에 거의 2600까지 막 찍습니다. 2500, 600.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테이퍼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빠질 거라고 확정 짓지 마세요.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면서 긴축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시장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16년 초니까 이때부터거든요. 지금 이때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시장이 계속 올랐잖아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까지 지금 분명히 지금 이때보다 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보시면 한눈에 좀 파악이 쉬우실 텐데, 요게 지금 연방준비제도 대차대조표 지금 개정입니다. 밸런스 시트인데, 요거 보시면 제가 요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16년 1월이니까 이때죠. 지금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줄어들고 있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 상태예요. 코로나 직전까지 긴축이었어. 양적 완화고 뭐고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고 긴축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때 연준 자산 계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슈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2016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뻥뻥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테이퍼링은 무슨 테이퍼링? 아예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다시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됐었습니다. 올랐단 말이지. 분명히 올랐어요. 지금 코스피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올랐단 말이죠. 코스피는 조금 힘을 덜 받았어. 그럼 S&P 어땠나 한번 볼까요? 이때 분명히 긴축 상태였단 말이에요. 올라요. 2016년부터 지금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쭉 오르죠. 이게 얼마입니까? 쭉 오르잖아요. 나스닥도 당연히 쭉 오르죠. 이때부터 지금 분명히 축소 상태인데 오릅니다.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테이퍼링이니 시장이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됐을 때 그게 완벽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래서 오른쪽이고 이게 저래서 왼쪽이고 이게 이래서 답이고 저래서 답이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장은 아무도 예단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이야기로 되돌아가면요.
테이퍼링도 사실 말이 테이퍼링이지 그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잖아. 돈이 계속 풀려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공포가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흑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거 아니야. 요때는 주식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왜냐면 시장이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때 주식 비중을 과하게 늘렸다가 시장이 갑자기 덜컥하고 빠지니까 아이쿠 하고 겁나서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포지션 변경을 할 때 뭐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고객 돈을 맡아서 자문을 하는 자문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돈을 내가 운용하는 거잖아. 내가 내 돈을 운용을 하는 개인이죠.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운영력인 거예요. 내 인생, 내 자산에 대한.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게, 포지션이 변경이 될 때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일단 호가 있죠. 거래세 있죠. 수수료 있죠. 포지션을 변경을 하고 왔다 갔다 할수록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계좌가 깨져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무리하게 담아서 지금 또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누가 봐도 지금 뭐 하락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오른다 빠진다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지션 변경을 좀 과하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수반이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흑우가 되지 말아라. 초보 투자자일수록 포지션 변경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계속 챙겨 나가야 된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리해서는 안 되는 판 자체가 주식입니다. 주식판은 애초에 무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중 컨트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모든 종목을 다룰 때, 모든 이슈를 다룰 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리밸런싱 관점에서 리밸런싱을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애초에 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높은 구간에서 다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뭐 50%가 됐든 60%가 됐든 내가 계획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전에 좀 계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사이트가 있어. 시장이 이런 기조야. 이런 통화 정책이야. 그리고 뭐 코로나 이슈도 뭐 델타 이후에 엡실론 나오고 오메가까지 나오고 코비드 19에 20, 21, 22, 23, 24 나오겠지. 요게 뭐 감기나 독감처럼 잡히지 않는 이슈일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딱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정세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포지션 변경을 최소한 상태에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결과값을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야지, 여기에서 막 오른다고 막 더 태우고 막 여기서 좀 빠진다고 뭐 팔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은 뭐 이렇게 흔들리겠죠. 당연히 흔들리는데 오를 겁니다. 지금 시장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많이 증명이 되는 시장이 근래의 시장이에요. 지구가 태어난 이후에 근래의 시장만큼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절대 폭락론자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또 요게 또 오른다고 해서 광기론자라고 할까요? 그 긍정론자들한테 흔들려가지고 비중 막 태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하시고 이렇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족한 의견 좀 피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 나는 손이 간지러워, 단타를 무조건 쳐야 돼, 야 나는 주식이 재밌어야 돼 라고 하시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진득하게 가져가시고요. 그게 뭐 시장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아니면 뭐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좋은 인사이트랑 판단이 이렇게 겸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도 다 긍정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진득하게 잘 가져가시고 단타를 정치고 싶으시면 요즘 IPO 좋잖아요. 차라리 IPO를 하세요. 공모주를 하시면 단타 재미도 있고 돈도 벌리고, 그래서 계좌에도 좋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또 새로운 계좌로 또 약간 리스크 있는 그러한 자산들도 투자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돈이 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요렇게 해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거길 다녀왔어요.
기관 투자자 포럼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이쪽에서 최근에 있었던 게 7월 초에 있었는데 이제 뭐 연기금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뭐 서울대 기금 운용력 한 6천억 정도를 굴리시는 그런 기금 운용력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이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요런 거는 옳다, 요런 거는 별로다 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하반기 증시 전망을 제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잘 비벼서 버물러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 인사이트나 종목을 바라보시는 인사이트 그 분위기 자체도 조금 더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